천스타가 우린 영원할 줄 알았어. 근데 이번에 천스타 위에서의 움직임은 좀 견조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. 그런데 맥없이 전 포인트를 내주는 모습을 보고 그렇지도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. 불확실성 확대로 뉴욕 증시 시간외 선물이 약세를 나타낸 영향을 코스피 코스닥이 그대로 받았고요. 6개월 만에 3,000피를 위협받는 이 코스피. 역시 그 안엔 외국인 기관의 수급 악재가 가장 컸습니다. 8월 23일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천스닥의 붕괴. 근데 붕괴라는 표현이 다시 다음 주에 회복을 한다면 이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. 다시 지지가 되는 여부들 살펴봐야 되겠고요. 특히 금융투자 중심으로 한 기관지 속의 매물 출회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. 먼저 급등한 위원님, 10월 첫 거래일에 혼란이 이뤄졌습니다. 4분기 시장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? 일단 그 4분기 오늘 시작인데요. 첫날부터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. 물론 그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양매도가 나왔고요. 무엇보다도 그 시장 자체가 보면은 1차적으로 지지를 받을 미시 자체가 보면 무너지면서 추가 하락의 그 흐름 자체가 나왔는데요. 일단 오늘 종목별로 본다면은 뭐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다 좀 보면은 약세를 좀 보였고요. 특히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천스닥이 결국 무너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 자체가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그 미국의 그 재정 지출이죠. 그 부분 자체가 보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또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제롬 파월 의장의 보면 발언 자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어쨌든 결국은 뭐 10월이나 11월 돼서 결국 이제 그 테이퍼링을 하게 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국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. 뭐 그런 부분 자체가 결국은 시장에 좀 그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사실상 보면은 뭐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잠잠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도 또 여전히 보면은 아직까지는 보면은 불씨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부분 자체가 보면은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보면 또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원화의 가치 자체 보면 하락하는 오늘 원달러 한이 또 올랐거든요. 오늘 보면은 그 한 4.7원 정도 오르는 보면은 1188.7 지금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환율 자체가 상승 부분 자체도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그 궁금하시잖아요, 그죠?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지금 1차적인 보면은 지지 라인이 무너졌어요.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.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랬죠. 그런 말씀을 했죠.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뭐냐면은 지금 숲을 좀 볼 때다, 숲을 볼 때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일단 지수가 보면은 이 구간에서 1차적인 지지 라인이 보면은 3050인데 이 라인이 무너졌어요.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앞으로.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 하락갭, 요 나왔던 하락갭 자체가 보면은 이번에 그 실제 보면은 그 나오고 나서 이 자체가 보면은 아직까지 메꾸지를 못했어요. 반등이 나올 때 이 라인을 메꾸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에 본다면 지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현당에 본다면은 약 얼마까지 하면은 조금 그 최악의 상황 볼 때는 2,950 정도 포인트, 그 정도까지를 보면은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. 네,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실 때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겠고요.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대체 공휴일로 휴식일이죠,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오늘 많이 빠지기 때문에 화요일. 그리고 수요일 좀 빠르면은 아마도 한 수요일 정도 되면은 또 지수 자체가 좀 안정을 찾을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그 포지션 자체는 뭐냐면 3,000포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어주는 상태가 됐고, 그리고 일단 지지라에 본다면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2,950 정도 되면은 반등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게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대응은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한 2,950 정도 근접하게 된다면 그런 위치에서 제가 한번 더 체크해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반등 자체가 어쨌든 그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완벽한 지지라인 그 보면은 바닥에 대한 확인은 아니거든요. 외 바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지 바닥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쨌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전 그 저점에 대해서 지지를
확인을 해야 되는 게 되겠는데요. 얼마냐면 그게 바로 960포인트 전후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의 후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요.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 다만 한 가지 생각할 거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우려하기보다는 다음 주 그러니까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정도에서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면은 올해의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저점 자체가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는 지수가 하방에서 확보된다면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는데요. 그 사이에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유지를 하면서 일단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. 네, 그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코스피 코스닥의 차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지지 라인이 어떻게 잘 지켜지는지 보여질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해석입니다. 네, 위험 관리 같이 하셔야 되겠고요. 하지만 이제 그 지지가 되는 거 확인한다면 그때는 저가 매수 가능한데 아마 그게 월요일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뭐 짧게 확인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좀 문제입니다.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이 9거래일째 나타나면서 거기에 환율이 1,180원대 후반까지 나타나면서 1년 내 최고치의 환율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자, 수급이 꼬인 문제도 어느새 이런 문제도 좀 풀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